결혼식장의 문이 부서질 듯이 열리며 20살 소년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떨리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예비 신부 지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그녀는 결코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표정이었다. 아빠, 이 결혼 멈춰. 지은 씨가. 그녀가 범죄자야. 그녀가 내 친구를 해친 거라고. 민준의 외침이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 태호는 제단 위에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스치는 혼란과 배신감이 순식간에 스치며 지은의 미소가 굳어가는 게 보였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서며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지은이 먼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어. 그러나 그 순간 민준의 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일으켰다. 태호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911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이후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시작된 이 소용돌이는 민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민준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21살, 한국대 디자인학과 3학년. 그는 항상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았다. 아버지 태호는 유명한 건축가로 어머니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민준을 키워왔다. 태호는 엄격했지만 사랑이 깊었다. 민준아,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강해져야 해. 그의 말은 항상 민준의 가슴에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았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그 날카로운 편견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에서 그리고 비밀스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안을 찾았다. 그 친구 중 하나가 준호였다. 준호는 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준호는 오픈 게이였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민준에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민준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와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한 감정을 키워갔다. 카페에서 웃으며 스케치북을 공유할 때, 한강변에서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민준의 가슴은 따뜻한 떨림으로 가득 찼. 하지만 고백은 미루었다. 준호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친구로만. 그러던 중 아버지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태호가 지은을 만난 건 건축 프로젝트에서였다. 지은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태호의 회사와 협업 중이었다. 그녀는 세련되고 매력적이었다.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태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준아, 지은 씨는 내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될 거다. 태호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났다. 민준은 기뻤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은이 민준의 방을 슬쩍 훑어보며 민준 씨는 여자친구는 없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그날. 준호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지은 누나가 나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어. 돈을 주고 나랑 데이트 연기를 하자고. 그녀가 태호 아저씨한테 개인 나를 숨기라고? 에? 그 메시지는 마지막이었다. 준호의 전화는 꺼졌고 그의 소셜미디어는 정지됐다. 민준은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몇 년 전 스캔들이 떠올랐다. 지은은 과거에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한다. 는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친구들이 올린 익명 게시물이었다. 지은이 준호를 협박했어. 태호와의 결혼을 위해 준호의 비밀을 이용하려 했대.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아버지의 결혼식 당일
모든 증거를 모아 결혼식장에 달려갔다. 그 외침이 터져나온 순간 홀은 혼돈에 빠졌다. 지은은 창백해지며 뒷걸음쳤고 태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을 불렀다. 네, 여기 강남구 신사동 결혼식장입니다. 제 아들이, 제 약혼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민주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울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지은 씨가 준호를, 내 친구를 납치했어. 그녀가 게이인 나를 미워해서. 경찰의 조사로 진실이 드러났다. 지은은 과거에 동성애자 남편과 이혼한 후 깊은 편견을 품고 살았다. 그녀는 태호와의 결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려 했고 민준의 주변에서 게이 친구를 발견하자 협박으로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의 사무실에 끌려가 묶여 있었고 지은은 그를 태호의 아들을 타락시키는 악마라며 위협했다. 다행히 준호는 무사히 구출됐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준호의 눈물 어린 포옹이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태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민준아, 내가 게이라고? 왜 이제야 말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싫어할까봐. 한국에서 게이는 아직도 이상한 존재잖아. 태호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편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머니의 죽음 후 그는 세상을 너무 단단히 쥐려했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를 무의식적으로 물들였다. 난 내 엄마처럼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이게... 집으로 돌아온 후 태호와 민준 사이에 벽이 생겼다. 태호는 지은과의 결혼을 취소하고 회사 일에 몰두했다. 민준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준호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준호는 회복 중에 민준에게 고백했다. 민준아, 난 내가 날 구한 순간부터 알았어. 이 감정은 우정이 아니야. 사랑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래. 그들의 첫 키스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부드럽고 따뜻한 금지된 열매처럼.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태호가 민준의 방에서 준호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는 민준을 쫓아냈다. 집에 있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난 모르겠어. 민준은 짐을 싸고 준호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서울의 겨울 바람이 차가웠다. 준호야, 아빠가 날 버렸어. 준호는 민준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린 서로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 이별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민준과 준호는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이태원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 수연은 레즈비언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을 공유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아직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소셜미디어에 지은 사건을 익명으로 올렸다. 편견이 가족을 파괴한다.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자. 태호는 그 캠페인을 우연히 봤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지은 사건으로 상처받았지만 민준의 고통을 깨달았다. 밤늦게 그는 민준의 메시지를 읽었다. 아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난 그냥 사랑하고 싶을 뿐이야. 태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과거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동성애자 친구를 멀리했던 자신. 내가 잘못했어.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집에 와라. 우리 이야기하자.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태호는 민준과 준호를 마주 앉혔다. 난 무지했어. 내 사랑을 인정할게. 하지만 천천히 가자. 준호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민준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은 재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풀려난 후 그녀는 복수를 꿈꿨다. 그녀는 태호의 회사에 침투해 민준의 캠페인을 방해하려 했다. 너희 같은 괴물들이 세상을 망쳐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클라이맥스는 강남의 한 강연회에서 터졌다. 민준과 준호가 LGBTQ+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빼앗아 소리쳤다. 이들은 위험해. 동성애는 전염돼. 홀은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의 두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이겨낼 거예요. 태호가 지은을 제지했다. 그만해. 내 편견이 우리 가족을 거의 파괴했어. 경찰이 다시 불려왔고 지은은 영구적으로 멀어졌다. 이 사건 후 민준과 준호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태호는 LGBTQ+ 단체에 기부하며 변화의 물결을 탔다. 한강변에서 세 사람은 함께 산책했다. 아빠, 고마워. 민준의 미소가 봄바람처럼 밝았다. 태호는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가르쳐줬어. 민준아.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야.